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얘기했듯이 쌍봉으로 끝이냐.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아나운서님 근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나운서님이 이제 서울경제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6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코인을 한 10분 정도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잘 하고 계신데 보니까 내용 구성도 잘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여기 방송국에서 또 코인 빼라고 그랬다고. 네. 코인 한다 그래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다음 주부터는 코인이 아니고 거시경제 뭐 한다고 막 좀 뭐 그래 하던데. 근데 정작 오늘은 또 이제 라이브도 하나 시작해가지고 30분 얘기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서 아니 원래 좀 약간 방송도 좀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아주 아나운서님 여기 매일매일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응원의 댓글 요 영상에다 많이 써주시고, 아주 아나운서님 맨날 아마 볼 거예요 영상. 매일매일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아주 아나운서님이 저녁에 제 라이브는 못 와요. 네. 이건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아예. 네. 불가능해졌고, 오더라도 낮에 라이브에 오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나와달라고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적응을 해도 제 방송에 나올 수 있을 그게 여력이 될지도 모르고 사실. 네. 아마 이것만 가지고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아주 아나운서님이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렵다. 네. 아나운서님은 TVN에 계속 나오니까, 서울경제 TVN에 계속 나오니까 아주 아나운서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한 번씩 보시고, 응원의 채팅 남겨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요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황 얘기는 여기까지. 그치? 자, 해서 일단은 쌍봉으로 끝났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 팍 오르고 나서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고점을 살짝 넘긴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도 팍 올라갔고 떨어졌고 고점을 살짝 넘긴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냐라는 얘기인 네.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리고 뭐 시기상으로도 보면은 지난번 불장 때 고점이 4월 그 다음에 11월 해가지고 7개월 정도 텀이었고, 이번에도 뭐 굳이 어거지로 끼워 맞추자면 12월 뭐 거의 뭐 6월이라고 해가지고 시기 비슷하게 맞추면은 이거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근데 고점으로 따지면 이제 어차피 1월이고. 네, 그쵸. 그래서 뭐 그거 진짜 약간 어거지 같긴 한데. 어거지인데, 네.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과연 요걸로 끝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늠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것에 절대란 없죠. 절대란 없고, 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일단은 팩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고점을 예측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쌍봉이니까 지금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다만 고점을 뚫고 나서 한 6, 7개월이 지났기 때문인 건가? 그게 단가? 글쎄요. 더 논리적인 근거가 있나? 그냥 지난번에 모양이 쌍봉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쌍봉일 거야. 제가 보기엔 그 정도가 단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 쌍봉이었냐?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맞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2017년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어때요? 쌍봉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고점 또 어때요? 쌍봉인 것 같나요? 네,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네, 해서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쌍봉인가요? 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이때도 쌍봉인가요? 이때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쌍봉이었던 거는 바로 지난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비트코인은 고점마다 계속 쌍봉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지난번만 그랬으니까 요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이 예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은 높긴 하죠. 그리고 단순히 7개월 정도의 기간만 따실 거였으면은 이때도 이제 3월에 고점이고 고점 돌파한 건 11월이니까 이때도 이제 8달 정도. 네. 달 정도니까 그럼 이때도 쌍봉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끝나고 나서 뭐 한 6달, 7달째 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그게 요번에 고점이 마무리됐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일 정도 가면 고점이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일. 자, 뭔 소리냐? 자, 반감기에서 거꾸로 950일 가면 그때가 고점이었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때도 반감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925일, 924일 옆으로 거꾸로 가니까 고점이었다. 네.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900일 정도 가니까 고점이었다. 근데 우리가 다음번 반감기 언제인지 알아요. 다음번 반감기가 28년 3월 27일로 돼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서 최고 속도에 따라서 맞네요. 네, 여전히 네. 3월 27일. 똑같네. 네. 그래서 요때 반감기를 알기 때문에 이때로 거꾸로 돌아와서 900일 정도 지나면은 고점이 한 10월 초가 되는 거고 875일 정도 지났으면은 한 11월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850일 정도 되면은 한 11월 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패턴으로 봤을 때도 아직 고점이 올 만한 시기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4-5달 정도 추가적으로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패턴뿐만 아니고 자, 이게 반감기 이후에 요 차트인 건데 쉽게 말하면 2012년이랑 2016년 같은 경우에 너무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굳이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 그 가격이 낮은 것도 있는데 애초에 저거는 그 반감기 기점으로 맞추려면은 요 파란색 선이 있는 거를 뒤쪽으로 좀 더 미루긴 해야 돼요. 아, 그래? 네, 그래야지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면은 요때도 고점을 따지면 여기였고요. 2017년. 그 다음에 요때도 고점을 따지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쌍봉이니까 여기 말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고점으로 따지면 요 근방 어딘가가 되지 않겠느냐 요거예요. 네.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말했던 구간이 그 구간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저점 대비 고점을 보는 거거든요. 네. 요 아마 이해하실 건데. 그래서 저점에서 얼만큼 기간이 지났을 때 고점을 찍느냐 요건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2017년에는 요때고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2년 요때 불장은 요때예요. 그래서 요 근방에 가면은 어쨌든 요번에도 고점이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반감기 사이클도 요거랑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이클 기준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고점은 앞으로 한 4-5달 정도 남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22일 정도고 여기가 한 1075일 그러면 뼈면 얼마야? 그러면 150일 정도. 150일 정도니까 5달 정도 남은 거네요. 네,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앞뒤로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주기, 사이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 4-5달 정도 남아있다. 5달, 6달로 봐도 되고 어쨌든 요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이제 글로벌 M2 관련된 차트잖아요. 그래서 네.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M2가 10주 정도 선행을 좀 하고 그래서 네. 글로벌 M2가 쭉쭉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요 글로벌 M2가 좀 꺾이거나 조정을 받거나 해야지만 비트코인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영상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좀 챙겨보시고 네. 그런 사이클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네. 제일 중요하죠.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다 아실 건데 그래서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 불장이 왔고 그 다음에 요때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 불장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알트 불장이 쌍봉이 이렇게인데 여기 앞에 부분에 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쯤에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요 타이밍, 요때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올라갔고 아무튼 요런 상황인데 요런 도미넌스 하락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번에 쌍봉을 하고 끝났으려면 적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가지고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시기가 이미 왔었어야 됐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쌍봉이니까 알트 불장이 지난번에는 요때 왔었는데 요번엔 요때쯤 올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폭발을 하면 그러면 쌍봉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말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니야, 요번에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있으니까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안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4%, 65% 가까운데 지금 또 하락장이라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조정 없이. 네, 맞잖아. 그렇죠. 하락장이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떨어지니까. 네. 아니면 비트만 떨어지나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요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알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도미넌스가 이 정도에서 하락장 시작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도미넌스가 막 이만큼만 떨어지고 만다 이럴 수는 있는데, 네. 요 정도 상황에서 만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비트코인 뭐 현물 ETF로 들어간 돈이 뭐 알트코인은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뭐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던 돈이 이더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요번 불장의 피날레는 알트코인 ETF들이 승인이 되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피날레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알트코인 불장은 비트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오거든요. 그래서 알트 불장은 한 11월, 뭐 늦으면 12월에도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이번에 비트코인 쌍봉으로 끝난다라는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만약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저도 충분히 의심을 해보았을 텐데, 안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저도 아마 좀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은요. 네. 아직은 그런 신호가 네.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덧붙일 말 있나? 저는 일단 지금 그 쌍봉 패턴 나왔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좀 기사를 하나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걸로 보면은 RSI 14로 봤을 때 지난번에 쌍봉이 나왔던 시점에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쌍봉 패턴이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21년에는 쌍봉 여기서 나왔을 때가 지금 RSI 고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RSI 고점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RSI 고점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요번에 이 상승이 나왔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저걸 따르면. 애초에 지금 뭐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예전에 원래 저희가 이렇게 가야 될 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변곡점만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주장하는 것대로 가기에는 이미 전제 조건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쉽게 논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해서 저는 제 생각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이 바뀌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일단 마무리. 네. 해서 지금 뭐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뭐 약간 아슬아슬한데, 그렇죠. 상단선 하단선이 좁아지면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고, 중심선 확실히 뚫고 떨어지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요 정도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임 없지? 네. 제 생각이 바뀌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